이방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휴대전화 불가피하게 쓰신다면 네. 바람소리나 이런 거 없이 좀 음질이 좋은 곳을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휴대전화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 혹시 안 좋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죠, 게시판에. 양 기자 말이에요. 어제, 네. 막 상당히 격앙돼가지고, 국회 앱 깔아서, 아무튼 국회 TV, 국회 방송 좀 봐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10년 만에 나 양 기자가 그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방송 마치고 다시 보기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안행부 장관이라는 사람 참 양 기자 대체 흥분할 만하던데 안행부 강병규 장관이든가 네네.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서 묻는 거야. 아이고 참 대단한 판서, 옛날로 말하면 판서라고 그러나 어떻게 그런 분이 장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얘기 시작합시다. 지금 네네. 누가 임명했는지 안 알려주시네, 끝까지. 자, 이제 오늘부터 지자체, 광역단체 출마하는 사람들 후보 등락 시작했어요. 근데 네네. 여론조사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정부 여당 심판해야겠다. 특히 20대에서 40대. 네네. 아주 심상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좀 한번 쭉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봐 주세요. 네, 오늘 저희 한국일보하고 한겨레 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며칠간 조선일보가 수도권 세 곳에 대해서 서울, 또 인천, 경기 이렇게 하루씩 연달아 보도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정몽준 의원, 새누리당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많게는 20%포인트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네. 대체로 지금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지금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모습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격차가 야당 후보인 김진표 의원과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좁혀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이내랍니까?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조사 결과도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고요. 네. 저희 한국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정도가 났는데 네. 그것도 한 달 전에 비하면 절반이 훨씬 넘게 지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월호 참사로 해서 이 박근혜 정부 심판론, 무능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사실 여권 전체를 떠받치고 온 게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지금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들 전체가 지금 고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해 보이는데 네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어디까지 빠졌대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가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에서 여론조사를 경기와 서울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요. 예. 서울은 40% 중반대까지 떨어진 반면에 경기에서는 50대 초반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여전히 40% 중반대, 초반대 떨어진 결과도 한두 개는 있었습니다만 이 중후반대 4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으면 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거 DJ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국민정부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이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현안들이 불거졌을 때 많이 떨어진 경우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체로 30% 중후반대를 유지를 했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40% 이 초중반 중후반을
떠받쳐 있는 이 절대적인 지지층, 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영남권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 50% 이하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한 악재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50%를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나오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저기 오늘 그 두 여야 원내대표 만났어요. 그 네네. 양 기자 보기에 두 원내대표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둘 남자 여자라서. 아무튼 좀 잘 얘기는 돼 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 또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 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겪어본 바에 따르면 네. 두 사람 사이에 이 여야 원내대표가 갖춰야 될 덕목, 이 주고받는 문제, 그리고 좀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 정책 결단, 이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두 사람 사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은 문제는, 조합이다. 지금 이 말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처해 있는 당내 상황이 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런데 그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오늘 그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5월 국회를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곧바로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해서 이 처리를 하자 이런 데까지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이제 구체적인 국정조사의 대상과 시기 이런 것들을 두고 논의를 하는 과정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몫이기 때문에 예.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대표의 이 뭐랄까요 그 전략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대표가 이제 얼만큼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를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황우여 대표 체제가 이제 어제로 끝났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데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신임 사무총장이 누가 됐냐면 직전까지 원내 대표를 맡았었고 친박근혜계 친박계 진영의 핵심 소장파 인사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예. 이번에 새로 사무총장에 기용이 됐습니다. 그 세기는 센 모양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응?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소리도 확실치 않지만 그러던데, NLL 어쩌고 그러고 빠지더니 바로 또 사무총장이 됐어요. 이거 조금, 제가 이제 설명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들읍시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처음, 예. 그 원내대표가 당선된 날,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 그리고 엊그저에 이제 며칠 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개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내각 그러니까 1기 내각은 좀 부족하다. 이 2기 내각은 정말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어제 이 비대위원 선임을 했는데 거기에 친박계 의원들이 핵심 의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최근 들어서 이 최경환 전 원내대표 또 윤상현 이제 이번에 사무총장이죠. 전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지금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이제 친박계 핵심들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물러난 홍문종 사무총장. 이 내에서 이 이완구 원내대표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완구 원내대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충남지사 하면서 이 세종시 수정안 이 문제 때문에 이 도지사직을 이렇게 던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당시 박근혜 대표를 아주 많이 세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겉으로 보면 유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 친박의 핵심들 입장에서 보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조금, 막 나가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니, 내가 원내대표인데 내가, 같이 운전하다가 좌측 깜빡이 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켤 거고, 우측 깜빡이 켤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켤 텐데, 옆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코치하는 거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스탠스를 한 일주일 상간에 취해왔던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신임 사무총장의 원래 이완구 원내대표가 염두에 뒀던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 아니었고요. 친박계이면서도 좀 강경 이미지가 좀 덜한 이학재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래요, 그게? 이학재 의원 인천시장 후보. 이학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학재 의원을 염두에 뒀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밤 사이에 이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정설인데 이 뒤집어진 과정에 이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들의 압박 이것이 꽤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신임 사무총장은 다른 것보다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지금 미니총선이라고 해서 지금 많게는 16군데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계 쪽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너무 좀 막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견제가 시작됐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업팰리스에 월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마치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하던데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상황 조금 좀 지켜보면 아주 좀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여당 공부 세게 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친박계에서 윤상현이라는 알박기 하나 해놓은 거군요.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완구 저 월세 사는 주제에 너무 나가지 말고 리모컨 잘 들고 있다가 거기까지만 움직여 그러면서 알을 하나 박아놨군요. 우리 새누리당 공부 좀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양 기자가. 자, 김한길 안철수 곧 광주 간다는데 물론 때가 돼서 광주도 가지만 가서 좀 회초리 좀 많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양 기자. 예. 제 말이 안 들리셨어요? 예. 순간적으로 잘 안 들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 어느 분의 추측이 맞지 않나 싶어요. 모 기관에서 우리를 계속 회방 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좋다는 세계적이라는 SK텔레콤이 왜 이렇게 품질이 나쁜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17일, 18일 물론 이제 5.18 광주 저기도 하지만 광주 간다는데 가면 좀 혼 좀 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돌팔매를 맞더라도 가야 한다 이런 제 조언을 했었는데요. 네. 아마 두 공동 대표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에 이 공보단장을 맡게 된 민병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기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시민들의 자식이다.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 이 광주 시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 맺드리고 윤장현 후보 내 친구는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광주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될지 정말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양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윤장현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용섭 의원과 강훈태 광주시장 사이에 단일화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3자 대결로 가면 결과적으로 윤장현 후보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만약에 강,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저는 그때 되면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월 4일 날 한번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